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준다. 청년들의 금융 이해력이 60대 수준이다라는 건 청년들의 금융 이해력이 매우 낮다라는 이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축하고 담도 쌓고 위험 자산에 올인하고 이래저래 청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살아왔다라고 이제 언론 뉴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나쁜 짓을 한 거죠. 청년들에게 근거 없는 희망과 이제 환상을 심어주고 그들을 착취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주택담보대출 1%대 대출해준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뭐 주거에 복지를 지원해준다라며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청년들을 이제 빚쟁이, 그러니까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오기 위한 개수작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청년들에게 이제 금융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낮다라고 지금 언론들이 청년들을 혼내고 있는 겁니다. 욕하고 있는 거죠. 니네들 잘못이다. 니네들이 탐욕과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투기에 앞장섰다라고 하며 혼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청년들에게 대출이자 싸게 준다고 전세 살라고 꼬드겼던 이들이 누굽니까? 월세 살아도 되는 이들에게 월세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계산하게 해서 대출 이자가 훨씬 싸다라고 판단하게 만들었던 이들이 기득권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고 또 민주당이었고 이전에 있던 권력을 가졌던 추악한 놈들이 그렇게 청년들을 이용해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청년들 보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고 한심하다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경제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욕심을 줄이고 함부로 이제 불로소득을 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저히 일본 청년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일본 청년들, 우리가 볼 때 일본 청년들이 되게 뭐 진취적이지 못하고 매우 뭐 오타쿠 같고 히키코모리 뭐 이러면서 되게 일본 청년들 우습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 일본 청년들은 정말로 현실적인 사람들인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지금 이제 뭡니까? 일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을 나름 터득한 겁니다. 일본에 있는 무수히 많은 청년들은 되게 힘들게 삽니다. 빡빡하게 삽니다. 그들은 뭐 먹고 사는 걸 되게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먹는 것과 생활하는 걸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며 지내죠. 그네들은 정말로 술을 덜 마시고 운전을 안 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절대로 지갑을 열지 않는 매우 건검절약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어떨 때는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먹는 걸 싸게 아껴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돈을 안 쓰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정말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절약을 하면서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부모 세대들이 잃어버린 30년 부동산 거품 붕괴로 야반도주하고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가족들 간에 살육이 벌어지고 믿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목격한 탓에 그들이 보수적으로 바뀐 겁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의 많은 청년들도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게 직장인 30살 먹은 직장인이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원룸에서 아파트로 이사 가겠다고 주식 투자를 했답니다. 세계 종목이 2,000만원, 2,300만원을 담았다는데 종목이 반토막 나고 손실을 많이 봤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거용 이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투자한다. 미친 거죠. 주거를 위해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금을 좀 더 늘리고 하는 방식은 뭘로 해야 됩니까? 저축으로. 적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투자해가지고 자산을 불린다? 이거는 안정적인 자산.
정말로 손실을 좀 봐도 괜찮을 돈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룸에 산다. 원룸에 살면 원룸 보증금을 뭐 어떤 식으로 좀 늘려가는 거는 월급에서 떼내서 저축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정말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500만,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해야죠. 너무 크게 벌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고, 그것 또한 이제 정말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뭐 수익을, 이제 투자 수익에 대한 흥미를 가져보겠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껏 돼야 되는 거지.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욕심 부리고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상적인 삶이 이제 평범한 일상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3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만약에 1억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게 복일까요? 재앙일까요? 감히 말씀드린 건데 재앙입니다. 복이 아닙니다. 왜 2천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봤다, 5배를 늘려봤다라고 하면 그 기억 때문에 2천만 원이 아니라 돈을 깡그리 모아서 2억을 쏟아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 2억을 가지고 10억을 만들려고. 그리고 2억으로 10억을 만들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또 이게 또 복이냐? 아니요. 그 다음에 20억을 집어넣어서 100억을 만들려고 또 수작을 부릴 거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되네. 그 멈출 줄 아는 그런 제어가 쉬우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어렵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냐? 그게 제일 먼저다라는 겁니다. 주식을 하고 싶다. 100만 원, 200만 원 하라 이거죠. 그렇게 하고 조금씩 해서 흥미도 익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 흐름 같은 거 파악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죠. 딱 그 정도입니다. 주식 해가지고 엄청나게 떼돈을 번다? 그냥 개폭망 해가지고 그냥 쓰레기처럼 저 지옥으로 가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정말로 주식으로 돈을 벌 거다라고 하면 고배당 우량주, 평생 주식을 사모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KTNG 같은 주식 있잖아요. 계속 사모으는, 그렇게 해서 배당이 계속 이렇게 배당금이 나오고 그 배당받은 금액으로 또 사고 이러는 사람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를 한다. 정말 뭡니까? 도박같이 뭐 동전주 이렇게 뭡니까? 투기주 같은 거는 하고 싶다. 그러면 1,000만 원 중에서 뭐 100만 원 딱 그 정도 금액으로만 하라 이거죠. 뭐 100만 원짜리가 뭐 예를 들어 300만 원 됐어요. 200만 원 빼. 아니 딱 그 정도 금액 가지고, 아니면은 그 투기용으로 생각했던 그 10% 금액 그 상한선을 안 넘어서는 그 돈 가지고만, 이게 100만 원이 300만 원 됐다가 다시 50만 원 됐다가 10만 원 됐다가 다시 200만 원 됐다가 왔다 갔다 할지언정 딱 그 금액만큼만 비중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확실하게 그 규칙 아래에서만 움직일 수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예 투기 같은 것들은, 작전주 같은 거는 쳐다도 안 봐야 되는 거고, 재미없고 뻔한 고배당 우량 주식 이런 것들만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주식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부동산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한데 부동산은 사타 팔았다가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이제 젊은 20대 30대들이 주식을 많이 할 겁니다. 주식을 많이 하는데 그 주식을 할 때 너무 큰 돈을 가지고 큰 목표 수익을 생각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터득하면서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적은 수업료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